네, 안녕하세요. 헬로월드 비비입니다. 드디어 여러분들께 3.15 파워리그에서 제가 스타터로 사용을 했던 동결파동 토템 하이로펀트를 미드랜드 가이드를 이제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꽤 오래 기다리셨죠? 일단 빠르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조금 가이드가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좀 대본 같은 것도 좀 준비를 해놓은 상태고, 영상이나 이런 피드백 같은 것들도 좀 이제 받아서 미리 준비를 좀 해놨으니 일단 영상부터 보고 가시도록 하죠. One of my captives ate a beast within his heart. Now, some can see my fall.
the sanity of the mind. 네, 지금까지 사양 영상 보셨나요? 16티어 키메라를 잡는 영상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제 PPT에 대해서 이제 가이드를 좀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변화된 패시브 트리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POV 자체를 이제 한번 보시는 거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리는 게, 이 PPT 화면 안에 담을 수 있는 그런 크기와 화질이 이제 잘 구현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POV를 같이 한번 이제 확인을 해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제가 이제 기존의 트리와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는 같이 일단 보여드리긴 할 건데, 그래도 잘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POV를 일단 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변화된 패시브 트리의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상당히 좀 화질이 좀 깨지는데, 기존과 많이 바뀌었죠. 보면은 클러스터 조율도 생기게 되었고, 그러니까 클러스터 조율만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클러스터 조율 3개, 그 다음에 군 조율 하나, 그리고 첫눈 조율 2개, 그리고 자아식 스틱 조율 하나, 그리고 빈 공간 조율 하나가 생겼습니다. 이게 어떻게 박혀있냐, 보시면은 원래 쓰던 기존의 트리가 이 빨간색 부분이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시나요? 이 부분이 지금 이 부분에서는 사라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꽤 많이 포인트를 지워야 하고, 그리고 이제 스타팅 포인트까지 지워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다른 포인트까지 지워서 그 다음에 다시 찍고 해야 하는 과정을 이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스타터 가이드 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있는 스케일들의 징검다리를 한번 잘라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다른 곳을 이제 끌어와서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후회 오브나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제가 이미 스타터 리그 이후에 이제 이 빌드를 준비할 때 이미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거대로 이제 POV를 참고하셔서 노드를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POV 완성 노드는 레벨 93레벨에 완성이 됩니다. 이제 다시 계속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죠. 추가와 변경된 아이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BDD의 장막이라는 이제 투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BDD의 장막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플레이어가 마법 반지를 장착하고 있을 때는 이제 오른쪽 슬롯에 장착을 해야 돼요. 오른쪽 슬롯에 마법 반지 장착을 했을 때 사수의 방지 상태가 됩니다.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계속 이렇게 저주가 쌓이죠. 플레이를 하다 보면은 그 슬롯에 쌓이는 저주들이 사술이 이제 상쇄가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BD의 장막을 사용을 할 때는 반드시 오른쪽 슬롯 반지는 무조건 마법 등급의 반지여야 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영혼의 외투 6링크입니다. 간단하죠. 영혼의 외투 6링크는 뭐 이제 미드엔드로 가기 위해서는 뭐 기본적인 이제 상황이라 생각을 해서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영혼의 외투 6링크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반지인데요. 자, 일단 아까 전에 BDD의 장막 때문에 제가 이제 반지의 위치가 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일단 왼쪽에 들어가는 반지는 에센스웜 무보석 반지입니다. 에센스웜 무보석 반지는 이제 추후에 이제 스킬 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때 같이 설명을 해드릴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넘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왼쪽 슬롯에 에센스웜 무보석 반지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슬롯 반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네. 마법 반지인데 제가 딱 느꼈을 때 이 빌드에 카오스 저항이나 이제 모자란 저항, 그리고 생명력 최대치 같은 것들을 이제 붙여서 만들어진 이제 마법 반지입니다. 이 반지는 오른쪽 슬롯에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걸이로는 대혼란 빛의 목걸이를 사용을 하고요. 성유는 이제 멸망의 속삭임을 사용을 해서 추가 저주 1개 적용 가능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멸망의 속삭임의 성유 이 밴더 레시피 같은 경우에는 금빛 성유 3개가 멸망의 속삭임 절조를 이제 이 효과를 여기에 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허리띠 같은 경우에는 겁쟁이의 유물 사슬허리띠를 사용을 합니다. 이제 로우라이프 효과를 이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한 아이템이고요. 겁쟁이 유물의 효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레이어가 항상 취약성 저주 상태를 받은 상태로 되고, 이 취약성 저주를 받은 상태는 이제 낮은 생명 상태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 체력은 이미 다른 로우라이프 빌드와 다르게 풀 HP 상태이지만 낮은 생명 상태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이제 노드에서 고통의 주유를 이제 찍어주시면은 이제 낮은 생명 상태 효과를 이제 동시에 받으면서 고통의 주유 효과도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플라스크입니다. 플라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에 담긴 믿음 유황 플라스크, 이거는 뭐 설명이 필요 없죠. 굉장히 어떤 빌드든 어떤 리그에서든 항상 인기가 있던 그런 플라스크며, 이런 효과를 붙여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이 꽤 있는 편이에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잉선 죽어가는 해 플라스크입니다. 투사체 추가 발사 때문에 사용을 하는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유니크 플라스크 2개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제가 한 손에는 마오뽕, 한 손에는 방패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제 더 이상 방패를 사용하지 않고 기존 방패 슬롯을 마법봉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클러스터 주얼, 이제 장착하는 아이템을 말고 이제 패시브 트리에서 장착을 해야 하는 아이템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이제 이 순서부터는 이제 좀 중요하니까 좀 잘 들어주셔야 돼요. 앞으로 설명드릴 주얼들의 위치는 반드시 POB와 동일하게 고정되어야 하고, 중형 클러스터 주얼은 제외하고, 네, 나머지는 꼭 위치를 고정시켜 주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점 이제 양해를 이 점을 이제 일단은 좀 생각을 한 상태에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대형 스킬군 주얼이 이제 추가가 됩니다. 대형 스킬군 주얼에서 내려앉는 패시브 스킬 하나 추가와 혼란스러운 과시 패시브 스킬 1개 추가가 되어 있는 8개의 슬롯을 가지고 있는 대형 스킬군 주얼을 하나 구하셔서 장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착 구매하시는 거나 제작하시는 거 어느 쪽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어떻게든 구하셔서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형 스킬군 주얼 2개에 들어가는 중형 스킬군 주얼 2개인데요. 중형 스킬군 주얼 2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선대 메아리 패시브 스킬 1개 추가, 그리고 쉬지 않는 모초 패시브 스킬 1개 추가가 되어 있는 패시브 스킬 4개에서 5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 중형 스킬군 주얼을 하나 박아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패시브 스킬 4개에서 5개 추가 상태인 중형 스킬군 주얼에 눈의 눈 패시브 1개, 그리고 연발 패시브 스킬 1개 추가 상태로 이제 되어 있는 스킬군 주얼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첫눈 주얼인데요. 첫눈 주얼의 위치는 반드시 이 위치로 고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첫눈 주얼을 기존에는 하나를 사용했지만 2개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첫눈 주얼 중 하나에 타락한 피 면역을 붙여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주얼인데 이게 군주얼입니다. 잔인한 속박이라는 군주얼인데 POB 상태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번역이 안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제가 말하는 이 PPT에 적혀져 있는 같은 효과, 그러니까 같은 패시브와 그 다음에 POB상의 위치를 지켜서 이 주얼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무슨 효과냐? 아세나스의 아카라에 속한 데카라 무슨 명의 봉사 상징, 여기 안에 들어있는 숫자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봉사 상징, 그리고 반경 내 패시브 스킬은 마라케스의 지배를 받음, 그리고 역사적인 순간, 이렇게 해서 되어있는 주얼을 사서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POB 위치도 똑같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POB 위치 꼭 봐주셔서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 이 주얼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POV로 보여드리자면은 자, 이 군주얼이 이 위치에 박히게 됩니다. 이 군주얼의 효과는 이제 이 각종 이 기존에 있던 이 소형 노드들 있죠? 이 노드들의 민첩 효과를 이제 스탯에 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 보시면은 원래는 민첩이 없는 노드죠, 이 노드. 근데 민첩 플러스 2 이렇게 붙어 있죠. 이것도 민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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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도 민첩, 여기에도 민첩. 이렇게 빅노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이제 민첩을 이렇게 추가시켜줍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민첩을 이렇게 추가시켜줘요. 그래서 이 빌드에서 사용하는 이제 스킬잼 중에 이제 민첩을 요구하는 이제 스킬잼들이 있는데, 그 스킬잼들에서 이제 그 스킬잼들 레벨을 더 올리기 위해서는 이제 민첩 양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부족한 민첩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군주얼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POV 위치 그리고 이 효과 맞춰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안에 있는 몇 명의 숫자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것만 지켜주시면 돼요. POV 위치랑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거 못 지키면은 전혀 다른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무조건 이거 지켜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자학채찍질 주얼 위치가 변경이 됐어요. 보시면은 이제 중형 클러스터 주얼 자리에 이제 빈 소켓 자리 하나가 남죠. 그 자리에 이제 자학채찍질을 이제 넣어주었고요. 그리고 이제 남은 소켓이 하나가 남아요. 이 소켓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 상태를 보고 내가 부족한 저항, 부족한 뭐 스탯, 아니면은 뭐 플랫 데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주얼을 이제 따로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타락작을 하면서 이제 주얼로 이제 타락작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다가 꽤 괜찮은 게 나와서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타락한 피임 면역 상태가 이제 첫눈 주얼에도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복한 효과가 있다라는 거를 제외를 하면은 상당히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이거 말고 좀 다른 게 좀 붙었으면 조금 더 좋았겠죠. 네, 뭐 그래도 어쩔 수 없겠죠. 일단 뭐 공짜로 얻은 거니까. 네. 그래서 사용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스킬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메인 6링크입니다. 6링크 같은 경우에는 동결파동, 그리고 체온저하, 그리고 냉기 피해 추가, 그리고 냉기 관통, 그리고 치명타 증가, 그리고 치명타 피해 증가, 이렇게 해서 6링크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그 민첩을 요구하는 저주 스킬, 저격수의 징표 때문에 이제 사용을 하는 건데요. 저격수의 징표와 뭐 증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민첩이 중요하게 되는데, 아무튼 이것들을 위해서 이제 아까 전에 그 군주얼을 사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일단 이제 계속 이제 스킬잼 설명을 하도록 하죠. 4링크고요. 이 부분은 이제 저주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격수의 징표, 연속 주문 보조, 그리고 서리폭탄, 그리고 신비학자 낙인을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스킬은 신비학자 낙인을 사용하게 되는데, 왜냐면은 신비학자 낙인을 사용하게 되면은 여기 위에 있는 3개의 스킬이 동시에 같이 써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버튼으로 3개의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스킬 슬롯에는 신비학자 낙인만 두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트리거, 이제 이 트리거가 조금 중요한데 좀 특이하죠. 기묘한 번개골렘 소환 레벨 3 맞춰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피격시 시전 보조 레벨 1 맞춰주셔야 되고, 사무치는 한기 보조는 뭐 어디까지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한파는 레벨 7까지 맞춰주셔야 됩니다. 이 피격시 시전 보조로 이제 번개골렘이 계속 소환이 되면서 이제 이 주변 적에게 사무치는 한기, 그리고 한파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 돼요. 이제 그런 상태로 이제 돌아다니다가 맞다가 이제 사용이 자동으로 이제 사용이 되게끔 되어 있는 스킬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스킬들은 스킬 슬롯에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DPS 부스트기와 디펜스
생존 기제의 역할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4링크 구조의 스킬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비전의 망토, 그리고 비전 쇄도 보조, 그리고 지속시간 증가 보조, 그리고 바알 정의의 화염입니다. 바알 정의의 화염은 뭐 아시다시피 DPS 부스트기 맞습니다. 그리고 비전 쇄도 보조도 비전의 망토를 통해서 나오는 비전 쇄도 효과를 사용해서 나오는 DPS 부스트기 맞습니다. 그리고 비전의 망토는 이제 방어 기제인데 방어 기제이면서 동시에 DPS 부스트기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방어 기제와 이제 바알 정의의 화염이 이제 긴 시간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지속시간 증가 보조를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증오인데요. 증오 같은 경우에는 에센스 웜 아이템에다가 이제 장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에센스 웜이 무보석 반지이기 때문에 이제 스킬잼을 박을 수 있는 소켓이 하나가 있어요. 이제 그곳에 증오를 박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기 2개인데 무기 2개 3링크인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바알 음총, 그 다음에 정밀함, 그리고 지속시간 증가 보조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정밀함 같은 경우에는 레벨 20까지 다 찍어도 상관이 없고 바알 음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도 생존 기제이기 때문에 지속시간 증가 보조를 넣어줬고 이것도 버튼 형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화염질주 이동기죠. 그 다음에 마무리 타격 보조, 그리고 물의 구체를 사용을 합니다. 물의 구체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주 수성을 띄면서 동시에 마무리 타격까지 이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스킬이면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일단은 이렇게 링크를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캐릭터 운영과 이제 플라스크에 관한 설명을 할 건데 대표적으로 들어올 것만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 이제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리스트를 한번 쭉 뽑아봤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대답과 답변, 그리고 제가 느끼면서 이 빌드를 플레이하면서 이제 팁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들을 이제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캐릭터가 너무 잘 죽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두 가지 경우인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이 MOM을 쓴다고 해서 이 빌드 자체가 애초에 뭐 탱키한 빌드가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거리를 둬야 하는 빌드이기 때문에 언제나 캐릭터보다 토템이 앞에 있어야 되는 게 핵심입니다. 아무리 MOM을 찍고 생존 기제를 사용한다 해도 탱키한 빌드에 비하면은 절대 탱키한 편에 속하는 빌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토템이 나보다 앞장서서 먼저 맞고 먼저 적을 처치하고 길을 터주는 용도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나마 캐릭터가 덜 죽게 될 겁니다. 바알 정의의 화염 타이밍에 쓰면은 죽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패치노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바알 정의의 화염이 이제 한번 너프를 당했죠. 너프를 당하면서 이제 마나와 이제 생명력이 엄청나게 많이 깎이게 됩니다. 순식간에 한순간에 엄청나게 많이 깎이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비전의 망토를 쓰건 뭘 하건 해도 이제 뭐라도 이제 스치는 순간 잘못하면 죽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할 때까지 피를 깎아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지는 순간이 오는데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바알 정의의 화염을 일단 DPS 부스트기를 이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스킬은 필연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잘못하면 죽을 수 있으니 이걸 어떻게 사용을 하냐? 일단 내 체력이 여유로울 때 먼저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은 지속시간 증가 보조를 넣어줬기 때문에 충분히 긴 시간 동안 바알 정의의 화염이 유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여유로울 때 사용을 해서 회복 시간을 미리 챙기고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전의 망토, 물의 구체, 그다음에 저주 유지 이런 것들의 팁이 있냐 이렇게 해서 이제 물어보실 것 같아가지고 답변을 해드리자면은, 일단 비전의 망토 같은 경우에는 수호 계열 스킬에 속합니다. 그러기에 너무 남발하셔서는 안 됩니다. 단 DPS 부스트 효과를 가지고 있는 스킬이기도 하기에 여유로울 때에는 남발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물의 구체 같은 경우에는 DPS를 지금 당장 더 올려야 되거나 아니면 보스급이나
뭐 그런 좀 강력한 몬스터들한테 이제 물의 그체를 이제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흠뻑 젖음이라는 이제 효과를 이제 그 몬스터가 받게 되면서 동시에 마무리 타격까지 이제 활성화가 될 수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흠뻑 젖음 효과가 이제 발동이 되면은 이제 적이 받는 피해가 더 증가되고 속도가 느려지고 이런 효과들이 있는데, 그 효과들을 이제 물의 그체를 사용을 해서 그 몬스터에게 묻혀주고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항상 물의 구체를 사용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그리고 저주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다른 지뢰빌드들처럼 이제 틈이 날 때마다 토템을 생성, 파괴를 계속 반복을 하면서 저주 상태의 이 저주 스택을 4개, 3개, 4개에서 한 5개까지 운영할 수 있으면 좋고요. 못해도 저는 3개 이상을 항상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여야 한다 라는 거를 일단 좀 강조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꾸준히 틈이 날 때마다 토템을 생성, 파괴를 반복하시면서 이동하시면은 그 저주가 이제 계속 이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다른 기타 지뢰빌드들처럼 미리 깔고 터트리고 미리 깔고 터트리고를 반복시켜서 저주를 유지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번 탐험 컨텐츠나 이제 군단 아니면 균열 이런 데에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예시인데요. 이 예시가 무슨 예시냐면은, 자, 이 리그 컨텐츠가 데닉이라고 해봅시다. 타워먼 컨텐츠에 데닉이라고 있죠. 그 친구가 가끔 이렇게 방이 이렇게 돼 있는 구조에서 길이 이렇게 한 갈래밖에 없는 곳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폭탄을 설치해가지고 이제 몬스터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플레이어가 상당히 위험해집니다. 왜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토템들이 날 아무리 막아준다고 해도 사방에서 포위가 되면은 결국에는 토템들이 이제 쏘는 방향이 토템의 AI가 정하기 때문에 그 AI가 쏘는 방향으로 내가 그곳에 있지 못한다면은 죽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식으로 이 방 밖에서 컨텐츠를 작동하는 즉시 방 밖으로 빠져나와서 토템을 이런 식으로 그냥 얼굴만 내민다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토템을 깔아줘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는 절대 포위당해서는 안 된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반드시 컨텐츠 전에 미리 저주 스택을 쌓아서 뭐 토템들을 미리 배치를 해가지고 저주 DPS를 상승시켜 놓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반드시 컨텐츠를 사용하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이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플라스크입니다. POB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도 똑같이 이제 플라스크 한 칸을 비워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POB에 들어가 있는 플라스크는 생명력 회복 플라스크, 만화 회복 플라스크, 병의 당김 미듬, 그리고 죽어가는 해, 이렇게 해가지고 4개가 들어가 있는데, 자, 그럼 이제 하나가 남죠. 이 하나를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는 이제 유저분들의 이제 성향에 따라 다르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평가를 하는 편이고, 제가 그 중에서도 이제 선택의 폭이 있는 것들을 이제 뽑아서 가져와 봤는데, 첫 번째로는 아찌리의 약속 자수정 플라스크입니다. 보시면은 이 빌드 자체가 카오스 저항 자체가 조금 모자란 편이에요. 그런데 이 카오스 저항을 일단 이제 채워줄 수 있으면서 동시에 이제 생명력 흡수 효과와 이제 DPS까지 증가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아찌리의 약속, 일단 첫 번째로 추천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석영 플라스크인데, 이 석영 플라스크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차원 능력입니다. 탈출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몹을 통과해서 지나갈 수 있게 됩니다. 동시에 그 사이에 얻는 이제 그 차원 능력 시간 동안에 이제 완벽 회피 효과를 얻는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세 번째는 기본적인, 뭐 여러분들이 이동 속도가 답답해요 하면은 이제 사용하는 이제 퀵실버, 이제 수은 플라스크인데, 이 수은 플라스크에 뭐 이런저런 효과를 이제 발라서 사용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더 높은 DPS를 뽑아야겠다 라고 하시면은 다이아몬드 플라스크를 사용을 하시면은 더욱더 높은 DPS를 뽑으실 수 있습니다. 뭐 여기 있는 이 4가지가 이제 제가 추려온 이제 선택지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에 맞게 냈다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4개 중에서 골라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바꿔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네,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POE 닌자 기준 통계로 이제 이 빌드의 DPS 랭킹을 좀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자, 일단 이 사진을 보시면은 2021년 8월 28일 녹화를 하고 있는 지금이죠. 지금 DPS 랭킹을 가져온 건데 1위에서 10위까지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아이템도 똑같이 사용하는 사람들만 이제 가져와 봤어요. 영혼의 외투, 자학체 찌질, 첫눈, 에센스엄, 대혼란, 겁쟁이의 유물, 비리디의 장막. 다 저희가 똑같이 사용을 하는 아이템들이죠. DPS가 1위부터 10위까지 1.8 밀리언, 1.4 밀리언, 1.3 밀리언, 1.1 밀리언, 1 밀리언, 824K, 824K, 823K, 812K, 806K 이렇게 나오는데 제 빌드 같은 경우에는 1.3 밀리언 DPS가 나오기 때문에 닌자 기준에서도 DPS로는 상위 3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DPS를 가지고 있는 통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담으로 이번 가이드가 여러분들에게 만족스러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개인적인 일 때문에 기간이 좀 늘어진 것도 있고 그걸 때문에 조금 좀 급하게 다시 또 마무리하게 돼서 조금 아쉬운 감이 좀 있기는 있으나 나름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수용을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제 이게 받아들여질지는 솔직히 저는 아직 영상을 올려보기 전까지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고, 두 번째로는 감시자의 눈 주어를 왜 안 가져가냐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곧 있으면은 포비든 라이트를 사용을 하는 빌드로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시자의 눈 주얼 같이 이제 그 특정 스킬에서만 이제 이득을 볼 수 있는 주얼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가격은 가격대로 나가지만 이제 회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빌드로 넘어갈 때 그 아이템을 팔아야 되는데 그 아이템이 만약에 또 비주류다 이러면은 회수도 안 되고 가격도 더 나가기 때문에 감시자의 눈은 일부러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채용하지 않은 거고요. 만약에 감시자의 눈을 채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아마 DPS 못해도 200만원 찍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들지만 이미 지금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패스시키는 걸로 했습니다. 감시자의 눈 주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빌드인 하이엔드 빌드 가이드에서 이제 이 빌드가 포비든 라이트 빌드로 이제 변경이 되었을 때 그때 보여드리도록 하는 걸로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감시자의 눈 주얼은 넣지 않았어요. 네, 이 정도입니다. 미드랜드 가이드 생각보다 좀 오래 걸렸습니다. 개인적인 사정도 여러가지 있었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다행히도 몸이나 이런 것들도 좀 회복을 한 상태고 다시 이제 패스 오브 엑사일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하이엔드 빌드로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은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상세히 답변을 할 수 있는 한에서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껏 답변을 질문을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헬로월드 빌비였고 지금까지 동결파동 하이로펀트 토템 동결파동 토템 하이로펀트 미드랜드 가이드의 헬로월드 빌드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하이엔드 빌드 가이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